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수의 급락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의 가격 조정도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악재라는 악재는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재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뭐 방송을 통해서 좀 싸게 사자, 좀 기다렸다가 사자,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도 뭐 3050을 돌파를 해야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거품을 좀 제거하는 구간이니까 좀 고점에서 따라가지 말고 축소 구간이니까 가격 온 것들만 좀 하자 해서 이제 언택트나 뭐 배터리, IT 반도체 대형주들, 그 다음에 뭐 중국 소비주들, 바이오 제약들, 그 다음에 뭐 IT 소부장 관련된 주택 가격들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 가격대만 왔을 때 좀 공략하자. 뭐 산업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시면 지금 이 급락 나오는 이 구간을 대응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기회를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너무 높게 좀 불나방처럼 호재 때 따라 붙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먹고 토하지 않은 주식들 수익 잘 병행하셨길 바라고, 또 이번 급락 구간에 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명인들의 복귀도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가격 제시하는 거니까요. 오늘 한번 방송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한 주간 악재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제일 큰 게 오스나 임플란트 관련된 횡령 악재가, 그죠? 확산되고 있죠. 오스나 임플란트로 끝나지 않고, 그죠? 횡령이나 뭐 탈세 혐의 관련된 악재들이 좀 커지고 있죠. 카카오 관련된 탈세 혐의 내용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닥 횡령 사고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건설사, 부실공사. 이건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ATC 그룹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DLENC까지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그죠? 요런 악재들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죠? 좀 북한 쪽에서의 악재도 좀 심상치 않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죠? 요 긴축 발동. 그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개별 기업들에 대한 좀 실적 쇼크도 있고. 그죠? 이번 한 주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악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그죠? 이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고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타 방송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부정적인 거나 걱정할 만한 내용들이 좀 주위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결단. 지금이 기회냐? 지금 시장이 기회냐? 그럼 이게 지수에 대한 기준이야. 지수에 대해서 기회냐? 아니면 카카오톡에 대해서 기회냐? LG화학에 대해서 기회냐? 뭐 현대차에 대해서 기회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회냐? 이건 다 다른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악재가 본질을 걷는 거라면 이건 싼 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품이 제거된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로스커 물량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억울하게 빠진 주식들, 이런 주식들한테는 좀 찬스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830이라는 숫자가 왔는데 잘 기다렸다 이거예요. 수익 실현도 잘하고 수익 병도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자리가 왔는데 싸다 이거야.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14년도 밸류 수준에서 거래되는 건 싸다. 뭐 경제 여건상.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싼 게 지수가 싼 게냐? 아니면 IT 반도체가 싼 거냐? 배터리가 싼 거냐? 자동차가 싼 거냐? 언택트가 싼 거냐?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업을 구분하고 옥석을 가려서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공략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지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사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싸다고 생각한다면 싸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본인이 그냥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시장이 정해준 이 가격, 이 밸류를 계산하신 건가요? 이거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이 싸다라는 이유를 하나로 정리를 못한다면, 한 줄로 정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계속 붙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투자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저는 답이 금방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이걸 이야기해 드렸었죠. 신용. 그죠? 남의 돈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B2죠, B2.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급락을 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더 안 좋고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가지고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점에서 사서 끌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2020년도 1400, 1500, 1600대 사가지고 끌고 온 사람들보다는 3000이 넘어가면서 NFT 열풍 불가 이런 뉴스 보고 좀 쫓아가거나 뭐 배터리 관련돼서 막 그 시장에서 분위기 만드니까 뒤늦게 따라간다거나 누구 얘기만 듣고 따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남의 돈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투자의 어떤 본질을 보기보다.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거품이 제거되는 주식들이 나오면 이거는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승자가 돼야 되는 거고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승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계속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자리에 내가 투자 기준이 딱 생기면, 그죠? 주위에 좀 휘둘리지 말고 그 가격에다 싶으면 과감하게 딱 사는 거죠. 잘 실천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야 이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방송을 지금 작년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제가 왜 드리겠어요? 그죠?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작년도에 69,000원 추천드리고 8만원대 초반대에서 수익을 좀 병행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실전에서는 당연히 했고요. 그러면 지금 75,600원까지 조정이 나왔으니, 그죠?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인 겁니다. 나는 69,000원에 매수를 못했다. 그리고 74,000원에도 매수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다시 삼성전자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사야지. 매수입니다.
비중을 확대할 걸 고민을 하셔야지. 요때는 파운드리가 핵심이었죠. 지금은 파운드리의 반도체 가격 상승을 포인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다시 좀 비중을 늘릴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74,000원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비중을 채울 생각을 해야죠. 뭐 때문에? DDR5. 이게 올해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 뭐 이거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를 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죠? 97,000원짜리에서 103,000원에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그죠? 실전에서는 13만원짜리에서 깔끔하게 30%가 넘는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 다 팔지는 않았고. 근데 조정이 나오면은 이걸 다 팔아야 되고 전혀 그런 생각이 1도 없어요. 단 1도 없다고, 여러분. 위에서 팔았다는 거 어떻게 다시 비중 채우지? 이 고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하이닉스 103,000원, 97,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다시 비중을 채울 생각을 해야죠. 시장이 더 빠지면 어떡하죠? 더 좋죠. 더 늘려야죠. 요 당시는 낸드가 흑자로 전환됐던 시기. 그죠? 그래서 적자 나지 않는 회복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낸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만 발생되면 되는지 보면 됩니다. DDR5가 올해 시작이 되면 반도체 가격 하락 요인이 아니라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야죠. 대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97,000원에 매수 못했고 103,000원에 매수를 못했으면 13만원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게 113,000원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 드렸잖아요. 신규로 매수를 하려면.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를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그걸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늘릴 것이냐, 요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돼요.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밸류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없던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돼야 되겠죠.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이유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이유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는 알파가 더 붙는다는 얘기니까 유동성이 축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DDR5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113,000원 근처 오면은 전 다시 채워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LG전자가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122,000원짜리 여러분들에게 공개 추천을 드렸다가 133,000원에 절반 차익 시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한 다음에 쭉 가다가 실전에서는 14만원에 깔끔하게 차익 시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33,500원.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채우죠. 다시 채워야 됩니다. 언제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저는 122,000원 요 근방으로 오게 되면 다시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요 당시는 스마트폰 사업 매각이 키워드였죠. 전장산업, 그 다음에 애플카, 요 이슈, 요거에 대한 알파가 붙는 시점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죠? LG전자 가지고서 계속 뭐 추세 대응했다가 매매 대응했다가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이긴 한데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이잖아요. 그잖아요. 막 돈이 넘치는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토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좀 병행하시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투자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을 하죠. 제가 매수도 잘하지만 매도를 더 잘합니다.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뭐 단순히 그 기업에 대한 뭐 역사나 투자 본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생 쪽하고 연계되는 것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증권사나 자문사에서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 로스컷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가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투자를 할 때. 그거를 묶어서 활용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기가 있어요. 삼성전기는 15만 7천 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19만 5천 원. 그죠? 저희도 그거 다 팔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고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저희도 일부만 차익 실현을 확보했다가 다시 이제 비중을 채워야 되는데, 요거보다는 레벨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당시는, 그죠? 요 당시는, 자, 요 당시는 FC, BGA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15만 7천 원에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가 붙었냐면 테슬라가 붙었어요. 알파가 붙은 거예요. 그럼 요거보다 밸류업이 돼야죠. 그래서 16만 8천 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다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죠? 삼성전기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또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한솔케미칼 25만 원 깨지는 거 기다리자. 그죠? 25만 원 깨는 거 기다리자. 한솔케미칼 시가총액이 한 2조 9천억 정도 되죠. 이 기업은 IT, 반도체, 그 다음에 QD, 디스플레이 쪽 소재, 여기에 응급제, 배터리 쪽 관련된 가시적인 신사업 성과가 있죠. 그래서 IT, 반도체와 배터리에 관련된 사업을 병행하면서 갑니다. 그죠? 이게 주사업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한다고. 근데 안 샀죠? 30만 원도 안 삽니다. 30이면 안 사요. 계속 안 사요. 기다리자. 거품 빠질 때까지. 25만 원. 깨질 때 매수. 왔잖아요. 매수입니다. 오케이? 두 번에 나눠서 살 거냐? 세 번에 나눠서 살 거냐? 누가 안 온다고 합니까? 오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LG화학 62만 원 안 옵니까? 오잖아요. 안 오는 주식들도 있죠. 오는 주식 하면 되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매수 포인트로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를 보면 네이버.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33만 3천 원까지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34만 원대는 짧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큰 기대 수익률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게 30만 원이 깨지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 그죠? 여기서 이제 짧은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그건 취사 선택이고, 좀 손절하기 싫으신 분들은 30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악재가 참 많이 나왔던 게 카카오 그룹입니다.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만 5천 원, 이게 저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씀 좀 드렸죠.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저점이 저는 그냥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뭐 휘둘릴 생각도 1도 없고, 그냥 저점은 나는 그냥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9만 5천 원에서 9만 7천 원은 그냥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악재가 나와도. 뭐 돈 가지고 튀지 않는 이상, 아니면 플랫폼 사업 접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지.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상장되기 전, 그죠? 카카오를 통해서 돈을 못 벌 때의 밸류입니다. 지금 돈을 벌죠.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악재? 관심 없어요. 투자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13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가격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두 번에 나눠 살 거냐, 세 번에 나눠 살 거냐,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선택하는 거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시간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 사이언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0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가야 된다. 딱 80만 원 저점 찍었는데 애매합니다. 이게 깨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만약에 혹시나라도 80만 원이 깨지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매수입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1분밖에 없다고 해서 주요 기업만 갈게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5, 6만 원대 사지 말고 기다리자. 18만 원짜리. 기억나십니까? 왔습니다. 그죠? 매수입니다. 노바백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스, CMO 관련되어서 매출 증가도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상 결과가 이제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임상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관심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다 빼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 밸류만 계산을 한 가격이 18만 원. 매수. 끝.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주식이 배터리입니다. LG화학 62만 원 매수한 다음에 69만 4천 원인데 요거는 이제 직전 저점 잘 방어되는지 보세요. 요거 깨지면 53만 원대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방어 나오면 상관없는데 화학주로 분류가 되면 톤 다운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코 케미칼 기다리자고 하는 자리가 기억나시죠? 11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죠? 11만 원 깨졌을 때가 매수 포인트다. SKC 15만 5,500원입니다. 따라가지 말고 중간에 물 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 얼마짜리까지? 13만 원까지. 가격이 온 것만 하는 겁니다. 안 오면 안 해요. 그 다음 중국 소비주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뭐 실적 우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이전에 18만 원대하고 16만 원대 두 번에 나눠서 매수 의견 좀 드렸었고 한 17만 원 정도 되셨을 텐데 매수 관점 유지하셔야 됩니다. 악재 나와도 사야 돼요.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은 중장기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실적 발표 전후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공방 일정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수렴자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13에서 이제 116,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수렴자를 찾아야 되는데 수렴 자리는 95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LG생활건강이 95만 원대가 방어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시점과 맞물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중장기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관련된 관점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못다한 종목들은 뭐 공개 방송이나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구간 잘 활용하셔서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